76살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아내를 살해하고 징역 8년을 선고받은 83살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유가 뭐예요? 항소를 한다면 항소 이유가 있어야 되죠. 네. 이 판결이 부당하다, 양형 기준이 너무 어긋나게 됐다라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8년이라면요. 최근에 사람을 살해했을 때 나오는 형량치고는 굉장히 낮게 나온 겁니다.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연세를 고려해서 8년 정도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8년을 살고 나오시면 이 할아버지 90이 넘는 나이가 되는데, 자, 승주현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부가 이제 1958년에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이 50년을 잘 살아오셨어요. 잘 살아오셨는데, 이게 그 원인은 뭔지는 저희들이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아내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내의 외출이 이제 많아지고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의처증이 발생하는 거죠. 아,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구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런 의심을 통해서 잦은 말다툼 끝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이에 많은 어떤 감정에 이제 앙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앙금이 생기고 이제 말다툼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하루는 살인 나는 날이었죠. 아내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나가겠다,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제 그 아내의 바지를 붙잡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그 욕설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같이 죽자. 나와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이제 신발장악에 있던 둔기를 꺼내서 아내를 위협하는 아내가 계속 저항하자 둔기로 다른 데를 때린 것도 아니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는 사건. 아니, 이호선 교수님, 50년을요, 58년에 결혼하셔가지고요, 50년을 별탈 없이, 별일 없이 살아오다가 갑자기 왜 작년에 의심이 들었을까요? 의심엔 나이가 없습니다. 의심은 나이가 없다고요? 나이도 없고 출발점도 없어요. 내가 의심이 생겨나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어느 순간에 생겨나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젊었을 때 많이 나타난다, 나이 들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래요? 물론 이제 한 40대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긴 하지만 그 경우가 40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또 90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점에도 나타날 수 있고, 다만 이게 우리가 흔히 부정망상이다 해서 흔히 다른 말로 질투형 망상장애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을 크게 믿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셀로 증후군이라 그래서 서양, 동양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이 증상이 배우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편집적 양상이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하는 데서 딱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면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우 좋겠네, 그렇게 사랑받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나.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 체크하죠. 지금 뭐 80대, 70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80대가 70대를 그 정도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의심하고 할 때는 아유 어떻게 그 나이도 이렇게 금슬이 좋아하지만 맞아. 피해자는 정말 말 못할 영원히 죽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처증이라는 건 일단 한번 시작이 되고, 또 의부증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작이 되면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심이 단순히 그냥 귀찮은 수준에서 끝난다면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의심이라서 이것을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 피해자들이 해야 될 일상적인 대처 상황도 꼭 아셔야 됩니다. 승현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이게 의처증은 병입니다. 병이고 질투는 사랑의 약이죠.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과정 속에서 그냥 내가 조금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기 감정의 모습이라면, 의처증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걸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바람 피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가장 큰 의처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있는 부인이 바람을 피우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때리고 난 다음에 폭행을 가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폭행을 가한 이상으로 빌어요. 부인한테. 빌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렸는 거지. 내가 나에게만 사랑을 바친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네가 밥을 사면서 아니 제 시장을 보면서 왜 그 사람에게 그 가격을 깎아달라고 웃었느냐. 그 웃었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웃지만 않았으면 내가 안 때릴 건데 네가 웃었으니까 웃지 마라 하면 내가 안 때릴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의처증 가진 사람의 그렇게 어떤 그 가학행위 위에 그 비는 행위 때문에 부인이 그로부터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그런 어떤 폭행들은 아까 우리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처증의 어떤 그 이후에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처증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 참 비일비재합니다.
자, 의처증을 앓는 70대 남편이요. 노인정에 가려고 샤워를 하는 아내를 아령으로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바람핀 남자를 데리고 오라면서 이 철교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벌인 남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처증이 우리나라만의 얘기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홧김에 아내 속옷에다 제초제를 뿌려서 아내를 숨지게 한 일도 있었고요. 자, 불륜을 의심을 해서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 남성을 살해를 하고 도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호선 교수님. 네. 그런데요,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요. 의부증을 앓는 남편이 아내를 해코지를 하지 반대로 의부증을 앓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남녀 차이가 있나요? 의심에도요? 사실은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은 호기심만큼이나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의처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의심 증상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평균 연령이 보통 한 40대가 넘어가면서 더 많아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개 이런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흔히 말하는 편집, 한 군데 매우 집착하는 양상과 또 알코올이나 우울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대개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아무래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지배적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잃는 것이 많을 때 더 간절해지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중년기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고립감도 커지고 잃는 것도 특별히 은퇴와 더불어서 성취감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이나 아니면 낮아진 여러 심리적인 그 균형 상태가 상대방의 조그만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끔 하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예. 물론 여성 쪽에서 혹은 반대편 배우자 쪽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원인 제공이 사실 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팩트고 사실 여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인데 이 해석이 대단히 심각한 망상 형태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정신장애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호선 교수님, 그러니까 의처증 남편이 원하는 아내상은 외출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자기만 바라보는 건가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요? 숨만 쉬어야죠. 숨만 쉬어야 돼요? 네, 숨만 쉬어야죠. TV도 보면 안 되고요. TV를 보면 TV에 보고 어떤 그 연예인이 와서 그 연예인에게 이렇게 웃거나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표시를 하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너 걔하고 불륜이지. 어머.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더욱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예. 치료를 받아가면 의사 선생이 당신 의처증이 있다, 의부증이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나의 부인하고 사귀지. 너 나의 의사에게도 그러니까 이 의처증이라는 게 지금 방금 교수님이나 저희들이 다 공감하듯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의사나 저희 사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죽어서도 안 끝나는 병이 의처증, 의부증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